안녕하세요. 오해원 토익 강사입니다. 최신 토익 시험 100회에서 정답으로 출제된 어휘들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100개의 어휘를 랭킹 순으로 모아봤습니다. 토익 파워 랭킹 필수 명사 탑 100. 네, 정답률이 높거나 정답 출제 빈도 횟수별로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ffer, 제안, 제의, offer, 제안, 제의. 네, 일자리 제안 같은 것을 의미하거든요. 왼쪽 사진 보니까 전에 너랑 함께 일해볼 생각 없나?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죠. 이런 스카우트 제의를 offer 씁니다. 제안하다. 뜻도 따라 읽어보시죠. offer, increase, 증가, 인상, increase, 증가, 인상. 수와 량이 늘어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보시니까 쫙 늘어나고 있죠. 그죠? 위로 쭉 올라가네요. 네, 급여 인상을 pay raise 줄여서 그냥 increase만 나오더라도 우리가 좋아하는 급여 인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상 따라 읽어보시죠. increase, increase, experience, 경험, 경력, experience, 경험, 경력. 네, 어떤 일을 실제로 경험해 본 내용들, 경험치를 말하는데 보통 일했던 경력 같은 것을 많이 의미합니다. 왼쪽에 보니까 선생님도 있고 의사, 기술공, 뭐 이런 다양한 경력들을 의미하는 게 experience란 단어죠. experience, experience, use, 이용, 활용, use, 이용, 활용. 네, 쓸모, 이용이라는 의미의 명사로 쓰인 단어입니다. 뭐 사용하다 의미 동사도 가능하지만 이용이라는 명사로 쓰기도 하죠. 이렇게 참 요즘 사회 이렇게 use, 이용, 사용, use, 이용, 사용. 사용하다 의미의 use라는 단어의 명사 발음은 use. 좋습니다. use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일 때인데요. 왼쪽에 보니까 이 나이프가 있는데 이거 사용하란 말이야, 하지 말란 말이야. X가 돼 있네. 이용, 사용, use, use, 이용 권한, 접근 권한, access, 이용 권한, 접근 권한. 액세스는 원래 접근하다 의미인데 주로 정보에 접근하고 계좌 같은 것에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 로그인할 때 그것을 액세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즘 뭐 지문 인식으로도 많이 하죠. access 따라해 보시죠. 접근 권한, access, access, inconvenience, 불편, inconvenience, 불편. convenience라는 단어가 편이라는 단어죠. 부정의미의 in이라는 접두사가 붙었습니다. 불편. 이봐요. 지금 뭐 휴가 가는 날에 퍼전 내보니까 전화하고 불편하겠죠? 따라해 보시죠. 불편, inconvenience, inconvenience, update, 갱신, update, 갱신. 네, 새로운 정보가 올라오는 것을 update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한글로도 업데이트 하잖아. 바뀌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보니까 I love you 했다가 새로운 정보 I hate you. 나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따라해 보시죠. update, update, estimate, 견적서, 추정치, estimate, 견적서, 추정치. 원래는 estimate이라는 추정하다 의미의 동사인데 명사 모양 같습니다. estimate. 이렇게 추정한 계산치가 나오는 것을 견적서라 부르죠. 왼쪽에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수치를 estimate, 견적 혹은 견적서를 의미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estimate, estimate, limit, 제한, 한계, limit, 제한, 한계. 원래 제한을 두다라는 limit, 이 동사의 명사 형태입니다.
왼쪽에 보니까 speed limit 75 miles가 나와 있죠. 이 속도를 넘어가지 마라. 리미트 이 속도 제한 표지판이라 보시면 돼요. 한계, 한도, 제한 따라해 보시죠. limit, limit, return, 반납, 귀환, return, 반납, 귀환. 원래 돌려주다 혹은 돌아가다 의미의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네, 반납, 귀환, 돌아오는 거죠. 우리 왼쪽에 보니까 물건들 받았다가 반송하죠. 보니까 쿠폰 하나씩 왔네. 네, 이렇게 반납할 때 retur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납 따라해 보시죠. return, return, change, 변화, 변경, change, 변화, 변경. 원래 변화하다, 변화시키다 의미의 동사인데 명사로 사용되기도 하죠. 바뀜을 의미하거든요. 왼쪽에 보니까 change, 변화, 삶의 변화를 주라 이거죠.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change의 G를 C로 바꾸면 chance가 된다 하면서 우리 토익 점수부터 한번 바꿔볼까? change, change, purchase, 구매, 구매품, purchase, 구매, 구매품. 원래 구매하다라는 purchase라는 단어의 명사입니다. purchase, 구매한 것. 왼쪽에 한번 보세요. 백화점만 갔다 오면 이렇게 표정이 밝아집니다. 나도 사고 싶다. purchase, purchase, schedule, 일정, schedule, 일정. 네, schedule, 일정을 짜다라는 동사도 쓰이기도 하지만은 또 schedule, 일정이죠. 네, 이번 방학 때는 여러분도 어떤 스케줄 잡았습니까? 새벽 6시에 일어나고 하루에 무슨 15시간 공부하고 이런 좀 대도 않은 것 짜지 말고 좀 지킬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일정을 잡읍시다. 작은 것부터 성공 좀 하자고. 작은 것부터. 작은 성공이 큰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지금 무슨 소리 하노? schedule, schedule, process, 과정, 절차. process, 과정, 절차. 어떤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는 단계별의 일들, 그런 절차를 process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래 process는 처리하다 의미가 있죠. 그 처리한 일, 업무들의 과정을 process, 이런 단계를 거친다, 이런 의미죠. process, process, feature, 특색, 특집, feature, 특색, 특집. 원래 특징이라는 단어인데 특별히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기존의 기능이 없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다면 전부 다 feature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이 아디 땡땡 신발이 있는데 이런 신발에 신는데 냄새가 나지 않는다, 발냄새 안 난다, 이런 특별한 기능이 있다면 이런 제품들을 features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신발인데. 따라해 보시죠. 특색, 특집, feature, feature, promotion, 승진, 판촉, promotion, 승진, 판촉. 회사 내에서 직급이 올라가는 것을 승진, 프로모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니까 이렇게 축하를 받고 있네요. 그죠? 또한 물건들을 잘 팔게 만드는 각종 홍보, 마케팅 활동, 판촉도 프로모션을 건다라 그러죠. 프로모션이라는 표현 씁니다. 승진, 판촉. promotion, promotion, project, 프로젝트, 과제. project, 프로젝트, 과제. 각종 연구, 개발, 기획된 그런 일,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또한 토익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떤 개발 프로젝트 있죠. 건축 관련 대형 단지의 그런 개발을 또한 프로젝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계획, 개발, 프로젝트. project, project, design, 디자인, 설계. design, 디자인, 설계. 뭔가 이렇게 꾸며내고 있네요. 그죠?
특히 디자인, 단순히 건물 디자인뿐만 아니라 직접 설계하는 과정, 설계 도면도 디자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설계, 디자인. design, design, review, 검토, 후기. review, 검토, 후기. 리뷰는 원래는 검토하다, 평하다 의미의 동사에서 파생된 또 명사로의 의미로도 쓰이기도 하죠. 왼쪽에 보니까 각종 후기 같은 거 남기잖아요. 그게 바로 리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댓글에는 별 5개 리뷰 달아야 된대. review, review, result, 결과, 결실. result, 결과, 결실. 네, result. 동사로도 쓰이죠. 결과를 낳다. 그런 의미의 동사인데 명사로도 쓰입니다. 네, 왼쪽에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서는 결과가 굉장히 좋았나 봐. 나 990 만점이다. 뭐 이런 표정 같죠? 우리 모두 이런 표정 지어 봅시다. result, result, detail, 세부사항, detail, 세부사항. 원래 명품은 디테일이 강하다 그러죠. 디테일이요. 보통 이렇게 명품들은 스니치가 굉장히 촘촘합니다. 그죠? 박음질이 굉장히 섬세하죠. 뭐 중국산처럼 막 풀 뜯어 먹은 것처럼 뜯기고 그런 거랑 다르죠. 선지. 세부사항. detail, detail, feedback, 피드백, 후기죠. feedback, 피드백, 후기. 이 피드백이라는 단어는 다시 돌려준다는 말인데 서비스를 받고 나서 이렇게 하트도 있고 그냥 그래요도 있고 별로야도 있고 네. 우리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매우 다 착하신 분들이라서 매니악한 하트 스마일 부탁합니다. feedback, feedback, approval, 승인, 찬성, approval, 승인, 찬성.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하고 모든 비즈니스맨들이 바로 가장 바라는 것이 이 승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어떤 제안, offer 했고 이 제안이 승인되었을 때 approved. 이러한 승인을 approval이라는 명사로 사용하죠. 승인, 찬성, approval, approval, plan, 계획, 설계도, plan, 계획, 설계도. 계획하다의 동사이기도 하지만 계획서를 의미하기도 하죠. 특히나 토익 시험 같은 경우는 이런 설계도명도 plans라는 표현을 써요. 설계도면, plan, plan, interest, 관심, 이자, interest, 관심, 이자. 정말 토익 시험에서는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원래 interest는 흥미롭게 만들다라는 동사죠. 그런데 이런 흥미, 호기심이라는 뜻 외에도 이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게 됩니다. 왼쪽에 우리 은행에 돈 넣으니까 뭐 금리 같은 거 이자 들어봤죠? 그런 이자율을 interest rates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자, interest, interest, transfer, 이사, 이직, transfer, 이사, 이직. 장소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사, 이동을 의미하는데 특히 회사 안에서는 부서 간의 이동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런 이직 혹은 부서 이동, 다이를 transfer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직, 뭐 전근, 이사 다 좋아요. transfer, transfer, variety, 다양성, variety, 다양성. 왼쪽에 색깔이 참 다양하죠. 이런 다양성을 variety라는 표현을 씁니다. 형용사 various가 다양한인데 그 단어의 명사죠. 요즘 뭐 연예, 버라이어티 쇼 이런 것들 다양한 뭐 볼 것들이 있죠, 그죠? variety 다양성입니다. variety, variety, installation, 설치,
installation, 설치. 네, 보니까 가구 따위의 설치를 말하는데요. 왼쪽 보니까 바닥에 타일 깔고 있죠? 타일 설치입니다. installation.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 까는 것도 installation, 설치라는 표현을 쓰죠. Installation. installation, View. 장관, 견해. view, 장관, 견해. 창문을 여니까 여기 이탈리아 바닷가라는데 뷰가 좋죠. 이런 장관도 뷰지만 어떤 나의 생각, 견해를 view라고 쓰기도 해요. opposing view 그러면은 반대하는 견해, 반대 견해 이렇게 씁니다. View. view, Issue. 논쟁의 주제, issue, 논쟁의 주제. 네, 이렇게 지금 서로 대화 나누고 있죠. 대화 나누는 안건 따위의 이슈. 이게 핫하면 hot issue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걱정거리가 되는 문제점입니다. 또한 잡지 1호, 2호, 3호 이 호수도 issue라는 표현을 씁니다. Issue. issue, Performance. 공연, 성과. performance, 공연, 성과. 예, 어떤 발표회나 연주회도 퍼포먼스라는 표현을 쓰지만 예술가들이 움직이면 그게 공연이죠. 그런데 회사원들이 움직이면 그것은 연구 실적이나 영업 성과를 의미합니다. 공연보다 이 실적 성과가 더 중요합니다. Performance. performance, Supply. 공급, 공급품, supply, 공급, 보급품. 이렇게 supply는 원래 공급하다 의미의 동사인데요. 공급이라는 명사로도 쓰이고 공급해주는 그런 물품들, 여기 보시면 창고에 물품들이 쌓여있죠. 특히 사무실에 쌓여있는 물품들이 office supplies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냥 supplies라는 복수 형태로 사무용품이나 비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공급품 혹은 공급. Supply. supply, Support. 후원, 지원. support, 후원, 지원. 원래 support은 떠받치다 라는 의미의 동사예요. support는 떠받치는데 바로 우리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지해주고 옹호해줄 때 support. 우리 서포트를 받았다는 표현 쓰죠. 그 support라는 단어입니다. Support. support, refund, 환불, 환불금. refund, 환불, 환불금. 원래 refund는 환불하다 의미의 동사가 되기도 하고 환불을 의미하는데요. fund가 돈을 말하죠. 다시라는 의미니까 돈을 되돌려주는 금액, 환불액. 좋아요. refund, refund, Question. 질문, question, 질문. 와, 무슨 말 이런 단어까지 토익에서 강의하나. 쉽겠지만은 이 지금 영상은 토익 시험에서 가장 정답으로 많이 출제가 된 어휘 순으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퀘스천 같은 경우는 랭킹 35위예요. 지난 10년 동안에 걸쳐서 35번째로 정답으로 많이 출제가 된 단위이기 때문에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그저 탑 35다. 랭킹이 높죠? 탑 랭커이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질문. Question. question, Collection. 수집품, 소장품. collection, 수집품, 소장품. 여기 보니까 장난감 자동차 컬렉션이네요. 많이 모았네. 나는 진짜 차를 이렇게 많이 모았으면 좋겠다. Collection. collection, Inquiry. 연구, 질의. inquiry, 질문, 질의, inquiry. 뭔가 물어보면은 사실 question보다는 inquiry라는 단어를 훨씬 많이 씁니다. 우리가 검색 엔진에 단어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 개념이 바로 inquiry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번씩 우리 전화 오잖아요. 고객님, 뭐 물어볼게요. 라면서 그게 inquiry 개념입니다. Inquiry. inquiry, Initiative. 주도,
계획, initiative, 주도, 계획. 드디어 나왔네요. 이 토익 시험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명사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토익을 한 20년 강의했는데 가장 애매한 단어. 이 단어가 정답되면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 이니셔티브는 원래는 주도적으로 하는 것, 자기 주도적이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단순히 계획이라 봐도 괜찮아요. 남들이 하지 않는 걸 우리 회사가 먼저 한다. 그런 계획, 플랜을 이니셔티브라는 표현을 씁니다. 잘 모르시면 캠페인을 떠올려도 괜찮은 단어예요. 아무도 손 안 드는데 저요 그러죠? 이런 것들이 다 이니셔티브한 자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 혹은 솔선수범, initiative, initiative, applicant, 지원자, applicant, 지원자. 각종 시험에 응시한 사람들도 있고 회사에 job 인터뷰를 지원한 사람들, applicant, 지원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applicant, applicant, intention, 의도, intention, 의도. 실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건 나의 립 서비스 말이 아니라 숨은 생각, 저의, 의도겠죠, 그죠? intention 혹은 intent 이렇게 써도 의도, 목적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intention, intention, report, 보고서, report, 보고서. 네, 왼쪽에 이런 것들이죠, 그죠? 각종 보고서. 원래는 report, 보고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의 명사도 모양이 같은 형태네요. report, re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필요조건. requirement, 요구사항, 필요조건. 사실 requirements 복수 형태로 거의 많이 씁니다. 필요조건인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한 개만 있는 경우가 없어. 아니 회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스펙, 굉장히 많죠. 학벌도 필요하고 그죠? 스펙, 자격증도 필요하고 어학 능력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뭐 사람 사귈 때도 그래. 나는 뭐 성격만 봐 해놓고는 오만상 그 성격이 키하고 다 포함되어 있대. 인성이랑 자본이랑. requirement, requirement, advice, 조언, 충고. advice, 조언, 충고. 라떼는 말이야. 딱 보이죠, 그죠? 한국이나 외국이나 똑같습니다. 충고, advice, advice, growth, 성장, growth, 성장. 이 growth라는 단어가 토익 시험에 열심히 나오는 이유는 growth, 보통 회사에서 물건 팔잖아요. 이 판매량이 성장할 때 바로 이 growth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성장, growth, growth, productivity, 생산성, productivity, 생산성. 바로 생산하는 능력을 말하거든요. 프로덕션이 단순히 생산을 의미한다면 그 생산할 수 있는 ability, 능력의 개념이 추가된 게 생산성입니다. 이게 토익 시험에서 열심히 나오는 이유는 같은 직원이라도 시간당 성과가 다 달라요. 당연히 그 성과가 높은 직원들이 연봉이 더 많이 산정이 되겠죠. 그런 개념에서 productivity, 왼쪽 보니까 max까지 올리고 있네요. 이게 높은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productivity가 높은 그런 수험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productivity, productivity, approach, 접근, 접근 방식, approach, 접근 방식. 원래 approach 같은 경우는 다가오다, 접근해오다 이런 동사예요. 왼쪽에 보니까 비행기가 다가오고 있죠. The airplane is approaching 이런 표현 씁니다. 마감할 시간이 다가올 때도 the deadline is approaching 이 단어의 명사인데요. 근데 실제 몸이 막 접근할 때 쓰기보다는 접근하는 방식. 그래서 marketing approach 그러면은 마케팅 방식. 그 접근보다는 접근 방식. 방식의 의미가 훨씬 강한 단어죠. 접근 방식. approach, approach, cleaning, 청소, 세척. cleaning,
청소, 세척. cleaning이 토익 시험에 열심히 나오는 이유는 토익 시험에서 보통 출장 관련 문제가 많고요. 그럼 호텔이 나오거든. 호텔에서 항상 클리닝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꼭 언급되기 때문에 등장을 합니다. cleaning, cleaning, demand, 요구, 수요. demand, 요구, 수요. supply가 공급이라면 demand는 수요,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 요구하다라는 동사지만은 명사로 훨씬 더 많이 쓰이고요. 수요,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demand,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죠. 보통 우리 어렸을 때 수요, 공급, 곡선으로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항상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죠. demand, demand, enthusiasm, 열정, 열의. enthusiasm, 열정, 열의. enthusiasm, passion과 동의어인데 passion보다는 훨씬 더 포멀한 표현으로서 비즈니스에서 많이 쓰입니다. 회사에서는요, 이런 열정이 없는 사람들, 고용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뜨거운 열정, 열의를 enthusia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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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ed, 필요로 하는 사람, needs, need, 필요로 하는 사람, needs. 실제 need는 필요로 하다라는 동사죠. 이 단어의 명사 need, 무슨 결핍, 필요성 이런 명사로 쓰이는데 needs가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needs는 무엇인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이런 표현 쓰죠. needs가 있어야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건들을 팔 수가 있다. 그러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needs, 그런 살려는 욕구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나의 needs는 need, need, notice, 안내문, 공지. notice, 안내문, 공지. 그래서 각종 알림판에 적혀있던 내용들이 다 notice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죠, 그죠? 취업 게시판에 적혀있는 글들, notice. 안내문, 공지. notice, notice, effort, 노력, effort, 노력. effort. 자, 열심히 땀 흘리는 모습입니다. effort, 노력. effort, effort, permit, 허가, 허용. permit, 허가, 허용. 원래 허락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인데요. 토시에서는 주로 민원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의 인가, 허가, 허용 따위를 말합니다. 건축 허가 이런 것들이 permit이라 보시면 돼요. 주차권 같은 것들은 parking permit 이런 표현으로 씁니다.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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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pection, 점검, inspection, 점검. 사찰이라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하면서 둘러보는 것을 inspec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사 현장에서 각종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inspection 과정이죠. inspection, inspection, launch, 시작, 착수, launch, 시작, 착수. 무언가 일을 시작할 때 어떤 행동들을 개시할 때 쓰는 표현이죠. 왼쪽에 보니까 이 사진이죠. 로켓이 올라가는데 비행을 시작하죠. 이런 것들이 launch라는 표현입니다. 착수, 특히 토익 시험에서는 상품의 판매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출시, 출간의 의미로 쓰입니다. 출시, 출간. launch, launch, work, 업무, 성과. work, 업무, 성과. 원래 work는 일하다 의미의 동사죠. 그래서 일하는 자체 행위, 근무를 말하기도 하지만 일에서 나온 각종 성과물도 work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artist가 만드는 것들이 artworks 혹은 줄여서 works, 작품들이죠. 그래서 작품, 성과물도 work,
불가사명사일 때는 근무, 가사명사일 때는 작품, 성과물. Work. Work. Confirmation. 확인, 확정. confirmation, 확인, 확정. 자, 구매를 확실히 하겠나요? 이렇게 confirmation 버튼을 눌러야지 체크가 되면서 payment successful. 네, 돈의 지불이 성공적이다. 이런 표현 나오죠. 확실히 하겠다라는 의사의 표시입니다. 확인, 확정. 한글말로 따라해 보세요. Confirmation. confirmation, Replacement. 교체, 후임자, Replacement. 교체, 후임자. 기존에 있는 걸 바꿀 때 쓰는 표현입니다. replace가 교체하다, 대체하다 의미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정구를 바꾸고 있죠. 이렇게 바꾼 이 정구도 replacement라는 표현 씁니다. 추상적인 의미도 있지만 교체품, 대체품 혹은 사람도 마찬가지 후임자라는 의미로서 replacement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Replacement. Replacement. Effect. 효과, Effect. 효과. 네, 어떤 영향과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효과. 왼쪽에 보니까 약을 먹고 웃는 표정 보니까 뭐 기분 좋은가 보네. 약 효과가 좋은가 봅니다. 이런 효과를 effect라는 표현 사용하죠. Effect. Effect. employ, 종업원. employ, 종업원. employ가 고용하다인데 employee, 이가 붙어있죠. 고용을 하는 고용주는 employer, 고용당한 사람, 고용인은 employee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왼쪽에 직원들이 있네요. 실제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이렇게 웃고 있는 사람들 없습니다. 다 표정이 쭈글탱입니다. employ, employ. Error. 오류, Error. 오류. 쉬운 단어인데 발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Error. Error. Event. 사건, 행사. Event. 사건, 행사. 이벤트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에서 말하는 이벤트고요. 우리 뭐 이벤트를 해가지고 보통 마트에서 깎아주는 거 있잖아요, 가격을. 그런 것들은 프로모션이 맞습니다. 이벤트는 우리가 뭐 행사 가격, 이벤트 가격 그러는데 이벤트는 깎아주는 거 아니에요. 프로모션이 깎아주는 거고요. 이벤트는 행사. Event. Event. Part. 부분, 부품. Part. 부분, 부품. 원래 part은 한 파트, 부분을 말하죠. 그런데 이게 불가사명사가 아닌 가사명사로 쓰일 때는 주로 이렇게 parts, 복수 형태로 많이 쓰이고요. 부품들을 의미합니다. 부품. Part. Part. Phase. 단계, Phase. 단계. 1단계, 2단계, 초기 단계, 이런 단계를 phase라는 표현을 씁니다. 달의 모양이 단계별로 형상이 바뀌고 있죠, 그죠? 여기 바로 단계, phase입니다. Phase. Phase. Response. 반응, 대답. Response. 반응, 대답. 제가 전화를 거니까 이 전화 연결원이 응답해주죠. Response, 네, 반응과 응답, 회신 따위를 말합니다. Response. Response. Address, 주소가 아니라 연설. Address, 주소가 아니라 연설. 참 토익시험에서는 대표적인 요상한 단어인데요. 원래 이 동사로 쓰일 때는 해결하다 혹은 연설하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문제점 따위를 solve하는 게 address, 해결하다 의미. 그렇지만 또 지금처럼 명사로도 쓰이는 단어인데 주소는 거의 나오지 않죠. 연설. 그래서 여기 사진 보시면은 이런 컨퍼런스에서 뭐 기조 연설가가 나와서 먼저 이렇게 발표한 경우를 keynote address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연설로 기억할게요. address, address. Negotiation. 협상,
negotiation, 협상. 네, 양측이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대화 나누는 것을 negotiation, 협상이라는 표현 씁니다. negotiation, negotiation, compliance, 준수. compliance, 준수. 어떤 규정 따위를 잘 지키는 것을 comply, 준수하다 명사형태입니다. compliance. 그래서 뭘 시키면은 꼬박꼬박 말을 잘 들어야겠죠. compliance, compliance. personnel, 직원, 인사과. personnel, 직원, 인사과. 그래서 personnel 그러면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인원, 직원을 의미하고요. 원래는 personnel department인데 많이 쓰다 보니까 department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personnel만 나오더라도 인사과. 원래는 뭐 HR 부서라 해서 human resources라는 표현이 있는데 동의어입니다. personnel, personnel, regulation, 규정, 법규. regulation, 규정, 법규. 네, 왼 사진 보시면은 해야 될 것들이 많죠. 스탠다드도 지켜야 되고, constraint 제한도 많고, law 법, rule 규칙, guidelines 이런 것들 이렇게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회사 안에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regulation이라는 단수보다는 regulations라는 복수형으로 쓰입니다. 한두 개가 아니거든. 우리가 따르고 지켜야 될 게. regulation, regulation, entrance, 출입문, entrance, 출입문. 이렇게 enter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들을 말합니다. entrance, 출입구, 출입문. entrance, entrance, expansion, 확대, 영업 확장. expansion, 확대, 영업 확장. 원래 expansion 같은 경우는 영역을 키운다라는 의미, expand의 명사인데요. 실제로는 회사의 지점을 전 세계망으로 혹은 전국적으로 키워나가는 이 영업 확장의 의미로서 대부분 사용됩니다. 확장, 영업 확장. expansion, expansion, construction, 건축, 공사. construction, 건축, 공사. 이게 공사 현장을 construction site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토익 안에는 이 세 개가 완전히 뭐 경기가 너무 좋아요. 맨날 무슨 뭐 공사하고 짓고 개발하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컨스트럭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construction, construction, achievement, 성취, 업적. achievement, 성취, 업적. 성취하다, achieve에서 파생된 명사고요. 성취라는 뜻도 있지만 성취한 것, 달성한 것, 어떤 성과, 성과물도 achievement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산이 올라가 있네요. 그죠? 달성했죠. 깃발 들고 있네요. achievement, 업적, 성취. achievement, achievement, specific, 구체적인, 명확한. specific, 구체적인, 명확한. 네, 토익 시험은 상당히 뭐랄까 디테일드한 거 좋아하더라고요. 세세하고 특정하고 명확하고 좀 애매모호한 이런 표현들을 즐겨 쓰지 않습니다. 비즈니스가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돋보기로 면밀하게 보고 있네요. 그죠? specific, specific, recommendation, 추천, 권고. recommendation, 추천, 권고. 따봉이란 말 안 해요. recommend, command 자체가 칭찬하던데 또 칭찬이야. 추천이지 뭐. recommendation, recommendation, identification, 신분 확인, 신분증. identification, 신분 확인, 신분증. 이 identification이 ID입니다. ID. 신원이에요. 신원. 여기 보시면 민증처럼 보이시죠? 그죠?
Identification. Identification. Measure. 수단, 방법, Measure. 수단, 조치.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될 토익 시험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뜻이 측정하다 의미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키를 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뭐 줄자 같은 것도 measure 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지만 실제 이 단어가 토익 시험에서는 재고 측량하는 문제보다는 수단, 조치의 의미로 훨씬 많이 씁니다. 안전 조치 같은 거 있죠. safety measures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measure 이 단어가 지금 동사가 아닌 명사로 쓰일 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단과 방법, means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Measure. Measure. Reminder. 독촉장, 알림장. Reminder. 독촉장, 알림장. 원래 remind라는 단어는 상기시키다, 다시 한번 mind에 re, 떠올리게 만들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여기 reminder, 전미사 er 붙어 있는데 실제 사람으로 쓰이지는 않고요. 다시 알려주는 것들, 알림장이나 독촉장을 말합니다. 왼쪽에 독촉장을 본 여자의 표정을 보세요. 뭔가를 까먹었죠? 빌리 돈 갚아라. 이때 reminder, 여러 번 보내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rem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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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etion. 완성, 종료. Completion. 완성, 종료. 원래 complete이 완료, 완성시키다, 혹은 뭐 서류 같은 거 작성을 다 완료해서 작성하다 이런 의미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 작성의 완료건 아니면은 업무의 종료건 complete입니다. 왼쪽에 성분 다 있다, 일 끝났다. 이런 느낌이 completion입니다. Completion. Completion. Acquisition. 합병, 인수. Acquisition. 합병, 인수. 우리 흔히 M&A라 부르죠. 바로 A가 요 단어입니다. M은 merger 이란 단어고요. 사실은 merger 같은 경우는 합병하다 merge의 명사이기 때문에 합병에 가깝고, 반면에 acquisition 같은 경우는 acquire, 획득, 습득하다 의미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인수에 좀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M&A. Acquisition. Acquisition. Transaction. 거래, 매매. Transaction. 거래, 매매. 쉽게 말해서 딜이에요, 딜. transaction, 원래 액션이 trans, 서로 바뀐다는 개념이거든요. trans는 원래 바꾼다는 의미. 뭐 transfer 같은 경우는 위치가 바뀌죠. 수동의 의미니까. transgender 같은 경우는 성이 바뀌어서 안 되게 바뀌는 건데, 어쨌거나 transaction, 거래, 매매. Transaction. Transaction. Release. 발표, 출시. Release. 발표, 출시. 원래는 구속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의미의 단어가 release입니다. 그래서 석방, 해방 이런 의미인데, 실질적으로 토익심에서는 뭐 회장님이 감옥소에 갇혀 있다가 나왔다 이런 표현 나오지 않고요. 보통 그동안 숨겨두었던 제품, 신제품을 발표하고 숨겨둔 계획 따위를 드러내는 게 발표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언론 발표, press release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발표하다, 출시, 발표 혹은 출시. Release. Release. Potential. 잠재성, Potential. 잠재성, 숨어있는 능력이죠. 한마디로 I can't, 할 수 없는 걸 I can, 할 수 있다. 이렇게 어퍼스트로피랑 T를 잘라버렸네요. 이걸 또 문디들은 또 풀로 붙인 애들도 있지. 그런 후구 여기서 지금 영상 본 사람 없죠? Potential. Potential. Appreciation. 감상, 감사, Appreciation.
감상, 감사. 네, appreciate 감사역이다 라는 고마움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감탄, admire의 의미도 있거든요. 이렇게 네,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죠, 그죠? 이런 것도 appreciation 경험이 가능합니다. appreciation, appreciation, delay, 지연, 지체, delay, 지연, 지체. 네, delay는 원래 지연시키다 의미의 동사인데요. 명사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지연과 지체. 왼쪽에 보니까 시계가 지금 안 가고 있죠? 야, 이건 뭐 쇠몽디를 달아놨노. 요거 이제 군대에 가면 국방시계가 요래되어 있습니다. 시계가 안 간다, 군대에서는. delay, delay, development, 개발, 최신 소식. development, 개발, 최신 소식. 원래 develop, 개발하다, 발달하다 의미의 동사고요. 그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인데 development, 원래는 개발, 발전을 의미하는 명사이지만 여기에 가사 명사로 쓰일 때는 관용적으로 복수 형태 developments라고 쓰여서 R&D 분야의 새로운 소식, 최신 소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development, 개발, 최신 소식, development, 개발, 최신 소식. consideration, 고려사항, 심사숙고. consideration, 고려사항, 심사숙고. consider, 원래 고려하다라는 의미의 동사거든요. 그 동사의 파생어입니다. 고려사항, 심사숙고. consideration, consideration, presentation, 발표, presentation. presentation, 발표, presentation. 원래 present라는 단어가 발표하다, 제출하다 의미이기 때문에 발표, 제출 두 가지 의미 다 좋아요. 많이 쓰이는 것은 주로 우리가 PT라고 알고 있는 바로 발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presentation, presentation, concern, 근심, 걱정. concern, 근심, 걱정. 원래 관심이라는 의미지만 그 관심이 좀 더 우려스러운 눈빛으로 관리를 짓는 그런 마음입니다. 좀 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걱정하고 있죠, 그죠? concern, 우려, 걱정. concern, concern, contract, 계약, 계약서. contract, 계약, 계약서. 네, 설명하고 있죠, 그죠? 아무래도 토익 자체가 비즈니스 용어다 보니까 비즈니스 관련한 용어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와 회사 간의 거래, 또 회사와 개인과의 거래들은 이렇게 글로 다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요. 이런 서식이 contract, 계약서입니다. 또한 contract은 동사로서 계약을 체결하다 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죠. 계약, 계약서. contract, contract, opening, 공석, opening, 공석. 네, 오프닝도 굉장히 토익시면서는 조심해야 할 단어인데요. 네, 오픈, 오프닝의 차이도 많이 물어보고 오프닝 자체가 형용사 비어있는 이라는 단어지만 여기서는 공석, 빈 좌석, 빈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오프닝이 명사로 쓰여요. 그래서 job opening이나 job vacancy 전부 다 회사에 비어있는 일자리를 의미하죠. 빈 일자리 혹은 공석. opening, opening, industry, 산업, 산업체. industry, 산업, 산업체. 가상명사 할 때는 산업체, 회사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거고요. 반면 불가상명사 할 때는 산업,
산업을 의미합니다. Industry. Industry. Order. 순서, 주문, Order. 순서, 주문. 순서라는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뭐 알파벳 순일 때는 alphabetical order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주로 많이 쓰이는 것은 바로 주문 혹은 주문서를 의미합니다. 주문, 주문서. Order. Order. Position. 위치, 쥐기. Position. 위치, 쥐기. 원래는 위치, location을 의미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가까운 체스에는 자리 잡고 있는 말 같은 것들의 이제 위치가 있죠. 다만 토익 시험은 제가 비즈니스 영어다 보니까 회사 안에서의 위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job position, 바로 쥐기를 의미하는 게 더 많습니다. Position. Position.